여러분, 한 세대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글로벌 강대국으로 뛰어오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오늘은 이걸 단순히 기적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그 71년의 성장사 속에 숨어있는 성공 공식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1953년 모든 게 그야말로 잿더미가 된 대한민국. 그때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버는 돈이 고작 67달러였습니다. 당시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보다도 가난했던 이 땅이 바로 오늘 우리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입니다. 4만 달러 이상. 계산해보면 약 600배가 성장한 건데요.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가는 그 시간 동안 한 국가가 이뤄낸 정말 믿기 힘든 도약입니다. 바로 이 극적인 대비가 오늘 우리가 풀어낼 이야기의 핵심이죠.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건 절대 단순한 행운이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명확한 전략과 공식이 숨어 있었죠. 지금부터 그 단계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 정말 불가능에 가까웠던 시작입니다. 1953년, 모든 것이 파괴된 땅에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당시 상황은요, 정말 말로 다 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국토는 잿더미였고 도로, 공장 같은 건 거의 없다고 봐야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판잣집이나 천막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깥에서 보는 시선은 더 차가웠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한국을 보면서 저 나라는 장기 원조 없이는 절대 혼자 일어설 수 없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누구도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한국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첫 발을 내딛습니다. 두 번째 장, 바로 사람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자산, 바로 사람의 뇌에 모든 걸 걸기로 한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지점인데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그 시절에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학교를 짓는 거였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전국 곳곳에 초등학교부터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한마디, 배워야 산다. 이 말이 당시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고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키려면 오직 배우는 것밖에 길이 없다는 절박함과 열망이 전국으로 퍼져나갔던 거죠. 자, 이렇게 교육으로 다져진 인재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한국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경제 엔진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장, 바로 수출을 향한 거대한 도전입니다. 1960년대 한국은 산업 기반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주 과감하게 수출 국가가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불가능해 보였죠. 하지만 목표를 정하고 수요를 미리 예측해서 인프라부터 깔았습니다. 차도 거의 없던 시절에 고속도로를 만들고 기술도 경험도 없었지만 제철소와 조선소 건설에 뛰어들었어요. 그들의 방식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없으면 만들면서 배우자. 이 처절한 과정에서요, 아주 독특한 한국만의 일하는 방식, 일바라 산업 DNA라는 게 생존합니다. 이건 그냥 열심히 일하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생존을 위한 몸부림속에서 만들어진 세 가지 원칙이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친 듯한 속도. 둘째, 절대 타협 없는 퀄리티. 그리고 셋째, 완벽해질 때까지 파고드는 집요한 반복. 한마디로 빨리 하지만 정확하게 이거였죠. 조선소 부지만 있는 상태에서 배를 수주하고 백사장의 선박 설계도를 그려가면서까지 기한 내에 완벽한 배를 만들어냈던 일원은 이 DNA가 대체 어떤 건지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장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면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위기가 닥치면 그냥 극복하는 걸 넘어서 그걸 디딤돌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른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97년 IMF 외환위기입니다. 와, 이건 정말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말 그대로 국가 부도 위기였죠. 거리는 실업자들로 넘쳐났고 잘 나가던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국민들이 직접 나선 거죠.
금모 오기웅동, 장롱 속에 있던 결혼 반지, 아기 돌반지까지 모두 들고 나와서 나라 빚을 갚자고 줄을 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위기 극복을 넘어선 우리라는 공동체의 저력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이 회복하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거다 했는데 웬걸요? 단 3년 만에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위기는 오히려 한국 경제의 체질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셈이죠. 5번째 장입니다. IMF 위기를 겪으면서 겪었던 그 뼈아픈 구조조정은 한국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됩니다. 비효율적인 산업시대가 저물고 IT와 문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에 집중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된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은 추격자에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반도체, 스마트폰 같은 첨단 기술은 물론이고 K-팝, 영화 같은 문화 콘텐츠, 그리고 배터리나 조선 같은 핵심 산업에서도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따라가는 나라에서 이끄는 나라로 위상이 완전히 바뀐 거죠. 여기서 정말 재밌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K-팝 아이돌의 그 완벽한 칼군무, 완성도 높은 드라마 제작 시스템, 이런 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수십 년간 제조업 현장에서 갈고 닦았던 빨리 하지만 정확하게 라는 그 산업 DNA가 문화산업에 그대로 이식된 결과입니다. 완벽을 향한 집요함이 세계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보니까 어떠세요? 이 모든 게 그냥 운이 좋았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명확한 공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 71년 성장의 핵심 공식입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해서 과감하게 실행하고 속도와 품질에 집착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해내고야 말겠다는 국민적 에너지가 결합된 결과물인 거죠. 그런데 이 공식이 정말 대단한 점은요, 이게 그냥 한 나라의 성공 스토리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원칙들은 우리가 속한 조직이나 가정, 아니, 바로 우리 각자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통찰을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잿더미에서 한 나라를 일으켜 세운 이 강력한 공식, 이 공식을 여러분의 미래를 만드는 데는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